작은 서점. 날마다 폭신폭신 생각만 했습니다. 폭신폭신이란 어떤 느낌일까? 폭신폭신, 폭신폭신 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폭신폭신이란 말만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와 35년간 콤비를 이루었던 일러스트 작가 안자이 미즈마루의 작품집 대충 그린 그림에 담긴 글로 열어봤습니다. 이 안자이 미즈마루는 깊이 생각해서 쓰고 그리는 것보다 대충 하는 게 더 나은 사람도 있으며 본인이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자, 오늘 마련한 코너 도움이 되는 책 연구회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이 있습니다. LG 트윈스 최초로 2번의 통합 우승을 달성한 염경엽 감독의 첫 책입니다. 결국 너의 시간은 온다. 자,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서점의 모든 방송은요, 다시 듣기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KBS 앱 콩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KBS 모바일 플레이어 콩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은 편집자의 방 코너가 있는 날인데요. 2월부터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화요일에는 작은 연구회가 열립니다. 자, 도움이 되는 책 연구회.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한 분은 지난해 6월에 작은 서점을 찾아주셨던 분이세요. 책 때문에 책을 좋아해서 거북목이 된 사람들을 위한 출판 브랜드 터틀넥 프레스의 김보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6개월이나 지났다고요? 그저께 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분은 새로운 얼굴입니다. 부키 출판사 함석영 마케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새로운 두 분과 또 이런 코너를 마련하니까 저희 프로그램 이게 또 새 옷 입고 새 출발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두 분이 연구회를 만드셨다고요? 저 김보희 편집자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주 작고 귀여운 연구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도움되는 책 연구회입니다. 네. 이 앞으로 작은 서점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는 책 연구회다. 이거 누가 네이밍하신 거예요? 일단 시작은 네. 저희가 작은 서점 제안을 받고 나서 이제 다른 편집자분들이 책을 많이 소개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좀 더 다른 책들을 또 다양한 관점으로 소개해드리려면 뭐가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라고 네. 작은 서점에서도 여러 번 소개되었었잖아요. 이 책의 단편 중 하나인 별것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이란 책 이 단편이 떠올랐어요. 네. 혹시 내용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 왜 아이 잃고 나서. 맞아요. 막 이제 빵집 찾아가면서 막 히스테리를 부리는 여자 주인공한테 네. 빵집 주인이 나중에 되게 감동적으로 빵을 쓱 밀어넣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럴 때 무언가를 먹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문장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도 도움이 되는 이런 책을 소개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도움되는 책 연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제목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담는 것들이 달라지는데 네. 마치 그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이런 느낌처럼 뭐든지 다룰 수 있는. 맞습니다. 세상에 도움 안 되는 책이 어디 있어요? 다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요일
그 매월 첫 화요일에 이렇게 도움되는 책 연구회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편집자의 방을 2회 동안 그 화요일에 2번씩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꾸렸는데 쓱 이제 한번 다른 예, 우리 손님 여러분께서 꾸며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과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요. 우리 함석영 마케터님께서는 첫 오늘 예,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아, 네네네. 네, 인상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이분 뭐예요? 너무 곰돌이처럼 너무 착한 그 얼굴이 있으세요. 어머, 어떡해. 다행입니다. 제가 쳐다보면서 너무 부끄러워 있잖아요. 너무 순수한 영혼을 마주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감히 이렇게 쳐다봐도 될까라는.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네. 제가 그 두 분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본인이 또 본인 소개하기 좀 그렇잖아요. 김보희 대표님은 22년 차 출판 편집자로 1인 출판사 터틀넥 프레스를 운영하고 뉴스레터 거북목 편지 발신인이십니다. 저서로는 첫 책 만드는 법, 터틀넥 프레스 사업일기 비긴스, 터틀넥 프레스 사업일기 웍스. 제가 제 사무실에 꽂혀 있는 책입니다. 거북목 편지 또 출간하셨고요. 교보문고 출판 어워즈 2024 내일이 기대되는 출판사 수상. 시사인 선정 2024 올해의 루키 출판사를 수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이 굉장히 리즈였군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뭐 없으셨어요? 그러게요. 작년에 뭐가 없네요. 지난해가 비네요. 네. 네, 뭐 경련으로 또 올해 또 네. 뭔가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함석영 마케터님께서는 이분도 아주 특별한 분이신데 우선 10권이 넘는 책을 쓴 작가시고요. 네. 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출판 마케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출판계로 뛰어들었습니다. 4년차 출판 마케터이시고 인스타툰과 뉴스레터를 연재하며 활동 중이십니다. 인스타툰 캐릭터도 책을 통해서 나온 캐릭터라고 하는데 그림도 그리시고 글도 쓰시고 책도 만드시고 파시고 능력 부자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빠뜨린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나중에 본인 자랑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너무 잘 담아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또 다 말씀해 주실 줄 모르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석영 마케터님의 그 인스타툰을 참고하셔서 이제 캐릭터를 좀 보시면 이게 자기가 만드는 어떤 결과물은 자기 모습이 분명히 투영돼 있겠죠. 그렇죠. 본인 모습이죠. 아, 예, 이게 저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제일 편안한 그림체로 그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일 단순하게 그려봤는데 저는 공통점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사람들이 보면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동글동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마 좀 인터넷에서 지금 듣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무릎을 치면서 웃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도움이 되는 책 연구회 첫 시간으로 오늘은 뭐 어떤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일까요? 무엇에 도움이 되는 책을 연구해 오셨나요? 네. 네, 첫 연구 주제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 2026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갔잖아요. 네. 시간이 너무 빠른데요. 얼떨결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 되면 결심하잖아요. 마치 작년과 올해가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제와 나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년 설에서 네. 음력 설 사이를 네.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머무르는 기간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저는 항상 그랬는데. 이미 하고 계셨군요. 1월 1일이 새해 첫 출발이 아니라 뭔가 준비의 도약 기간이고 설 지나면서부터 이제 막 분주해지는. 대부분 다 그러지 않나요? 약간 유예 기간? 너무 이미 하고 계셨네요. 네, 게을러서 그런 거죠. 뭐. 아니, 저희가 네. 그래서 이때를 약간 머무르는 기간으로 삼고 네. 그러면 이미 벌써 새해에 세운 계획들 중에 나 벌써 망했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머무르는 기간이라고 하면 약간 수정도 하고 또 새로 결심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수강 신청도 정정 기간이 있는데 우리 한 해도 네. 좀 수정할 수 있는 시기다. 또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이제 진짜 새해인 음력 1월 1일을 앞두고 네. 새해 결심에 도움이 되는 책을 한번 연구해봤습니다. 머무르는 기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음력으로 또 따져보자고요. 네. 아니 근데 두 분은 진짜 이 새해 한 달 지금 조금 지난 이 시점에 망했다 아니면 그래도 비교적 잘하고 있다. 어느 쪽이세요? 아무 생각이 없다. 이 유예 기간을 가지기로 한 다음부터는 아직 새해가 오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좀 마음이 그래도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좀 편안하게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 관련 분들이 이제 저희 스튜디오 오셔서 항상 여쭤보면 그래도 1월이 그나마 제일 좀 한가한 기간이라 그러던데 두 분도 그러세요? 아니구나. 사람마다 케바케군요. 자, 그러면 김보희 연구원님의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2026년 새해 다짐을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부제로 삼았어요. 네. 책 제목은요, 안자이 미즈마루이고요. 네. 바로 부제가 마음을 다해 대충 그린 그림입니다. 요즘 책 제목들이 너무 재밌어요. 마음을 다해 대충. 이 두 단어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좀. 네. 예.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자. 아니면 그냥 대충 하자. 근데 이거를 같이 붙여버렸단 말이죠.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마치 저희 교과서에 많이 나왔던 네. 그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말이거든요. 네. 뭔지는 알겠는데 뭔지 잘 모르겠는. 근데 요 마음을 다해 대충이라는 의미는 책을 펼쳐보면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안자이 미즈마루라는 책은 지은이도 안자이 미즈마루입니다.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좀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사파를 네, 담당하셨던 맞습니다. 분이시잖아요. 네. 아마 그 그림 보면 이 그림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하루키를 그리는 법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에 일자 이렇게 하셨던 그분인데요. 이 안자이 미즈마루님을 미즈마루 씨라고 줄여서 부를게요. 네. 하루키 씨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이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는 안자이 미즈마루 씨를 소울 브라더라고 할 만큼 되게 특별한 사이로 이야기했는데요. 이 책의 첫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안자이 미즈마루 씨는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을 허락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네, 그만큼 두 사람은 이 작가와 사파가 이상의 사이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하루키 씨가 이미 유명해지기 전부터 알고 지냈고, 그래서 이 미즈마루 씨가 책에 이런 문장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명 시절에 만난 사람이 점점 유명해지고 있군요. 저도 무섭습니다. 네, 이 두 분 사이에 되게 재밌는 일화들이 많았는데요. 이 안자이 미즈마루 씨의 본명이 와타나베 노보루. 예명이었군요. 안자이 미즈마루가. 근데 이 와타나베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렇네요. 상실 시대 주인공. 맞습니다. 상실의 시대 노르웨이 숲의 주인공이 와타나베였잖아요. 바로 이분이 대상이었어요. 근데 성격이 같거나 캐릭터 같은 건 아닌데 이름만 갖다 썼대요. 원래 근데 와타나베가 되게 흔한 이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차용했군요. 그래서 심지어 그 퇴역 감는 새라는 책에는 고양이 이름이 와타야 노보루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명에서 따온 거예요. 미즈마루 씨의 본명. 여러 소설가 이런 거 등장하는데 이 두 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왔고 전화 걸어서 갑자기 술도 마시고 뭐 이런 사이였대요. 심지어 이 미즈마루 씨가 돌아가시던 날 돌아가셨군요. 네,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도 그날도 하루키 씨가 갑자기 미즈마루 씨랑 술 한잔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날이 마침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돌아갔어요? 네.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두 분이 연배가 비슷해요? 네, 비슷하신데 좀 미즈마루 씨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그 무명 시절에 만나서 그 술 친구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막 유명해지는 그 느낌.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울까요? 기쁠까요? 셈이 날까요?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어떻게 보면 진짜 평생 친구였는데 이 미즈마루 씨라는 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어떤 분이세요? 네, 이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미술학과 출신이시고요. 그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광고 대행사인 덴치의
아트 디렉터셨고 네. 또 뉴욕에서 디자인 회사에서도 일하셨어요. 그리고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출판사에서 근무하셨는데 이때 그 출판사에서 발행된 어떤 책의 귀퉁이에 공간이 비어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제 그게 편집자들의 눈에 띈 거예요. 편집자들은 부지런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사파가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이분의 사파가 좀 특별한 게, 일본에 이 헤타 우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헤타가 일본어로 좀, 서투르다? 네. 우마가 이제 능숙하다라는 거 합성어인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반어법, 모순적인 단어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테크닉적으로는 어설프고 서툴러 보이는데, 어딘가 매력이 있어. 어딘가 좋아. 이런 약간 작가가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힘을 빼고선 그린 그림을 말한대요. 이게 그냥 쓱 그린 그림, 힘 빼고 쓱.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거 애들이 그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굉장히 대가들이 그린 그림인 거죠. 근데 이게 일본에서 70년대에서 80년대에 새로 등장한 개념이었대요. 네. 근데 바로 이 미즈마루 씨가 이제 그 분야에서 약간 대가, 시조새 같은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은 그 미즈마루 씨가 평생 작업해온 그 기록들을 돌아가신 후에 그리워하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책입니다. 일종의 추모집이라고 봐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함석영 마케터님도 이렇게 통하실 것 같아요. 그림도 그리시고 하시니까 혹시 이 책 읽어보셨어요? 보셨어요? 저는 일단 이 책을 이번에 알게 돼가지고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에세이에도 보니까 많이 쓰셨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저도 그림을 저는 뭐 전문적으로 그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림을 제가 어느 정도 기준 이상으로 그려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어가지고 제 그림 같지도 않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도 표현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다 보니 점점 미니멀리즘처럼 이렇게 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익숙해지고 반열에 오르고 뭐 이렇게 어떤 대가의 길을 간다는 거는 결국 다 힘을 빼고 덜어내는 작업들인 것 같아요. 그죠? 글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다 방송도 그렇고 진짜 오늘 쉽지 않아요. 예, 같은 고수가 되는 길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 다시 연구 주제로 가서 이 책이 새 결심에 도움이 주는 이유는 뭐예요? 대충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건가요? 힘을 빼자? 맞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꺼내게 된 계기가 지난 연말에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대상포진에 걸려서 알아 누워 있을 때 저희 출판사에서 책을 내신 한수희 작가님이 문자 메시지로 이 책 표지에 부제 부분만 보이게 사진을 찍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제 빨리 조금 힘을 빼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이제 건강해져라라는 의미로 보내셨구나라고 해서 작가님 감사해요. 저 빨리 나을게요라고 했더니 답장이 그런 생각도 말고 쉬세요. 열심히 대충 마음을 다해 대충 이렇게 문자 주신 거예요. 좋다. 이거 되게 위로가 되는 말들인 것 같아요. 누워서 그래서 한동안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다닐 만큼 마음이 와닿았는데 그리고 나서 책을 꺼내 보니까 마음을 다해 대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충 해야 되는데 결심을 한 거죠.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책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분들은 아파도 미안하고 빨리 낫겠다고 막 주변 사람한테 굽신굽신해야 되고 이게 뭔가 마음을 다해 대충도 이것도 막 힘주고 결심해야 대충. 그러니까요. 정말 그 책 제목처럼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지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저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우리가 보통 새 결심이라고 하면 굳은 결심 결심 앞에는 굳은이 들어가잖아요. 마음을 다해 대충이란 태도랑 새 결심이랑은 좀 괴리감이 있어 보이는데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펼쳐서 이분의 그림을 보다 보면은 웃게 돼요. 마치 서경님 그림을 보고 빙긋 웃게 되듯이. 그러면서 어쩐지 약간 느슨하고 여유롭고 약간 위트가 있는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결심하거나 뭔가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걸 잘 못하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뭐 의지력이 약해서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막 잘하고 싶어서 혹은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또 망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어깨에 힘을 빼고 마음을 다해 대충이라는 걸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 결심계에 굉장히 유명한 책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아세요? 네, 언제였더라? 28살인가? 이제 휴가에 그 책을 들고 가서. 휴가예요? 휴가. 근데 그 책에 좀 유명했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이불 정리, 아침 일어나자마자 맞아요. 이불 정리해라라는 말이 되게. 숨 막혀 갑자기. 뭔가 이렇게 계속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나의 인생을 바꾼 뭐 습관들 뭐 이런 거만 얘기하고 이런 책이에요. 네. 뭐 거인들은 이렇게 해서 삶을. 아이고. 그래서 휴가까지 가서 거기서 이불 정리를. 아니, 왜 28살을 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책인가 봐요. 그때 이제 제가 대학을 좀 늦게 가가지고 대학을 늦게 가는데 이제 2학년 저는 이제 예술대를 갔는데 이제 좀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좀 살아야 되나 생각을 좀 하고 있던 찰나에 그 책을 만난 또 책이구나. 좋다고 해서 봤더니 읽기는 참 좋은데 이거 하루하루 다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따라 해봤던 경험이.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대충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책이네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그러니까 성공한 타이탄들의 루틴을 소개해주는 책인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아침에 이불을 개기 시작했거든요. 그 밖에 건 기억을 아무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 타이탄들이 그 루틴을 일주일 내내 한 게 아니래요. 그럼 두세 번 했대요. 그건 사실 루틴이 아니잖아요. 근데 루틴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저는 마음의 안심을 얻었었거든요. 네. 마음을 다해 대충. 두세 번으로도 충분하다. 그래, 우리가 좀 느슨하게 계획을 짜면 내 탓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너무 엄격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한 가지는 그렇게 좀 힘을 빼자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미즈마루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그림이란 그저 잘 그린 그림만이 아니라 역시 그 사람밖에 그릴 수 없는 그림이 아닐까요? 그런 걸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새해 결심도 막 SNS 보다 보면 이게 누군가의 결심으로 인해서 이게 내 결심인가? 아니면 내가 조급해서 하는 건가? 세상이 바라는 건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이 그리는 선. 그래서 올해 계획을 세우실 때, 내가 나만의 선을 그려나가듯이 내 결심을 만들어 보셨으면 해서, 이 책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나만의 것, 나만의 느슨한 것, 대충 할 수 있는 것, 찾아내는 것. 그것도 진짜 좋은 한 해 계획이다. 새해 결심에 도움이 되는 문장 또 있을까요? 제가 이 책에 10년 전에 이 부분에 태그를 붙여놨더라고요. 예,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현 시점에서 최고의 완성도라고 생각했을 때 작업한 그림을 넘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례죠. 더러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싫더군요. 회사에서도 능률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잔업을 하죠. 잔업은 질색이에요. 밖이 어두워지면 하던 일을 멈추고 놀러 나갑니다. 놀러 나갑니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좀 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계속 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전 놀러 나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의 커리어를 좀 이루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사회 초짜가 대충 하면 아니잖아요, 이거는. 생각해보세요. 그쵸. 여기 저희 대표님 저희 터틀넥 프레스에 막 신입이 들어왔는데 저는 놀러 나갈 겁니다 하면 그거 저 용납이 되세요? 같이 저녁인데 퇴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그러니까 나의 어떤 처지, 상황 잘 알고 우리가 이런 새해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결심을
삶을 재정비하는 분들께 이 책을 통해 어떤 응원을 또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책이 와닿는 분들은 아마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맞아요. 엄청 열심히 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몰아친다 그러죠. 그런 분들일 텐데 이번에도 뭐 나 또 계획 세운 거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자책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어깨에 힘을 조금 빼고 그리고 또 이 마음을 다해 대충이라는 이 문장을 마법의 주문처럼 한번 되뇌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요건데 우리 그건 정합시다. 주변에 뭐 한 10인의 어떤 추천이 있는 사람만 하기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뭐가 없으면 10인의 추천 좋네요.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고3인 우리 아들한테 이 책을 보여주면 이거 봐, 이거 약간 역효과를 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으니까 요거 조금 신중하게. 대충의 의미를 뭔가 근거로 삼으시려고 하는 건 안 되고, 그분들은 안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노래 한 곡 좀 들어보죠. 추천곡 있으시다고요? 네, 마음을 다해 대충 결심하시면서 행운을 빌어드리고 싶어서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라는 곡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네, 오늘 김보희 대표님의 추천곡으로 들어봤고요. 오늘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시간입니다. 도움이 되는 책 연구회 터틀넥 프레스 김보희 대표님 그리고 부키 출판사 함석영 마케터 두 분을 연구원으로 모시고 새해 결심에 도움이 되는 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함석영 연구원님께서 준비하신 책은요? 제가 준비한 책은 최진영 작가님의 내 주머니는 맑고 강풍이라는 에세이입니다. 최진영 작가님은 2021년 역주행을 일으켜서 좀 많이 화제가 되었던 구의 증명이라는 소설로 유명하신데요. 소설뿐만 아니라 산문도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주머니에 넣고 이 책을 계속 빼서 읽었다가 다시 또 생각해보다가 하면서 천천히 읽었던 책입니다. 요게 딱 포켓 사이즈로 좀 큰 주머니에는 쏙 들어가잖아요. 이 책이 막 나왔을 때 저희가 저희 작은 서점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파란색 표지고요. 이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펼치고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대도 고스란히 책의 형태를 유지하는 굉장히 신비한 책이에요. 또 이게 바다의 색인가요? 하늘의 색이 바다일 것 같아요. 바다에 가까울 것 같아요. 바다를 이제 이렇게 포켓에 넣고 다니는 느낌도 들고. 김보희 대표님 책 직접 만드시는 분으로서 이런 환영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과감하다. 손바닥만 하죠. 네, 왜냐면 오프라인 매장에 되게 이런 얘기까지 오프라인 매장에 책을 진열할 때 약간 규격이 아닌 경우에는 진열하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보통의 판형보다 굉장히 작고 그리고 또 안에 보면서 놀랐던 게 이건 실물책을 보셔야만 아는 건데 이 빨간색 실로 실제본이 돼 있어요. 표지에 있는 이 빨간색 이 점과 함께 연결되어서 그래서 이 실제본 모양 유지되는 거 아마 이 실제본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흔치 않은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책이 너무 갖고 싶은 책이었어요. 갖고 싶은 책 맞아요. 이렇게 어딘가에 두고 그냥 아무 페이지나 이렇게 한 번씩 펼쳐보고 싶은 그런 책이잖아요. 이게 또 최진영 작가님의 창작 노트? 이런 느낌이라면서요. 네네네. 장편 소설을 이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제 남긴 일기 같은 책인데요. 이 책이 제주도에 이주를 하셔서 한 3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이고, 장편 소설을 써야겠다. 이번에는 꼭 써야 한다. 이러면서 이런 다짐들이 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최진영 작가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읽으셔야 될 책일 것 같아요. 작가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야구도 어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요. 야구 얘기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 이글스 팬이신 것 같은데. 네네. 하나 이글스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이제 소설을 써야 된다는 그 마음을 다독이시고 화이팅을 스스로 외치시고 이제 하나 이글스가 작년에는 성적이 정말 좋았는데 저도 하나 팬인 오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한 번만 이겨도 너무 기뻐하고 또 10번 져도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스포츠팀을 좋아하는데 승패에 저렇게 좀 독수리가 뭐 거인과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몰입을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야구로 본인의 그 야구로 인생을 보듯이 본인의 삶을 다시 이렇게 리셋하면서 이게 가시는 모습이 저도 나 스포츠를 좋아하면 이런 느낌이 들겠구나. 저는 야구 경기를 그렇게 즐겨보거나 한 적은 없고 직접 가서 한두 번만 봤는데 막상 작가님은 제가 이 책 나온 기준으로 인터뷰를 봤을 때는 야구장을 가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왜 안 가셨을까? 이것도 한번 제주도에 살고 계셔서 못 가셨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전부터 오래 좋아하셨어가지고 제주도 가기 전부터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메일을 드릴 수도 없고 근데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좋은 구조 왜 문장들을 이렇게 정말 낚시하듯이 너무 좋은 문장들이 많았는데. 이게 막 되게 진지한 어떤 한 편의 서사가 있는 책이 아니라 정말 개인 에세이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 불행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행복을 남발하는 사람도 되지 말자. 너무 많이 말하지 말자. 내가 하는 말 중에 90%는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다. 이런 부분 제가 밑줄을 쫙 그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본인 성찰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창작 노트인데 이걸 통해서 어떤 다른 그 소설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그게 있나요? 이 이후에 창작이가 어떤 이후에 작품이 나오셨어요? 예, 나왔다고 들었고요. 단 한 사람이라는 이 책이 나온 걸로 저도 블로그 후기도 막 그걸 먼저 봤거든요. 네. 단 한 사람이라는 소설도 재밌다고 얘기 들어서 이제 봤었는데 저는 근데 이 장편 소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길래 네. 이런 부분 제가 최근에 또 최지영 작가님 소설을 또 읽기도 했고 어떤 거 읽으세요? 그래서 내가 되는 꿈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요. 너무 좋아요.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니까 이분이 평소에 하는 고민들 이제 계속 작가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큰 목표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목표를 잃거나 하더라도 정말 살아갈 의지가 없더라도 그래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세요. 이제 뭐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하시더라고요. 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던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뭐 장례식을 갔다 오고 나서도 이제 또 삶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부분도 저는 너무 좋았고. 네. 이분이 한 사람의 안녕을 오랫동안 생각하는 분이고 그걸로 많이 괴로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소설에서도 소설을 읽는 것만으로도 좀 더 편하게 한번 마음을 가져봐야겠다. 잘 살아봐야겠다. 잘 살지 못하더라도 살아봐야겠다라는 이런 용기를 주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새해에 도움이 되는 책으로 최진영 작가님의 내 주머니는 맑고 강풍 들고 오셨는데 굉장히 선물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책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책이 참 작고 귀엽고 또 예쁘기도 한데 맞아요. 네. 내용 자체가 그렇게 한 에피소드당 길지가 않아요. 한 쪽에서 두 쪽, 많게는 세 쪽 정도로 좀 연속이 되는데 네. 막상 읽어보면 한 번에 쭈루룩 읽을 수도 있지만 그냥 하루에 한두 페이지만 읽어도 맞아요. 네. 그날 그 생각을 하면서 작가님이랑 대화를 하듯이 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지? 나는 평소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듯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뭐 마음을 다해 대충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전까지의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좀 지내보면서 마음을 천천히 다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유명하신 소설가분도 계속 다짐을 해야지 장편소설을 쓸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서 되게 용기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이게 되게 불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예. 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도 불행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이고 애써 불행을 부르지 말자. 오늘의 일을 하자. 그러니까
작가님이 마냥 낙천적이고 제주도에서 막 그 삶을 막 즐기고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내 마음은 느슨해질지언정 작가는 계속 조이고 있다는 게 좀 느껴져요. 예. 예. 그래서 뭔가 이 본인의 삶을 이렇게 쪼이면서도 네. 읽는 사람 그리고 그 본인의 삶을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얘기하고 있어서 네. 나도 모르게 계획을 계속 계획을 못 지켰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면서 자책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고 조금 더 힘도 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나도 이렇게 사는데 라고 이제 공감하면서도 네. 마음을 네,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공감도 가고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네. 한번 낭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부탁을 드리려고 해서 이 책을 보니까 소리 내어서 읽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페이지씩 소리 내서 읽으면 되게 좋은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함석영 마케터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대학교 특강을 갔을 때 한 학생이 글을 쓰다가 막막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한 부분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글이 너무 잘 써진다 싶으면 오히려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의심하는 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학생일 때는 공부가 엄청 잘 될 때가 없었고 직장 다닐 때도 일이 정말 잘 될 때는 없었습니다. 잘 안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그래서 글이 안 써지면 씁니다. 일단 써야 합니다. 쓴 다음에 이게 아니었구나 알게 된다면 지웁니다. 그럼 다시 제자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닌 것 하나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글이 안 써진다고 글을 안 써버리면 글을 쓰지 않는 시간만 늘어날 뿐입니다. 글이 안 써질 때도 일단 쓰고 보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습니다. 글을 쓰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여기 어디죠? 75번 75번째 글 보면 어떤 글쓰기는 방 청소 같다.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 위해 곳곳을 탈탈 털어보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무언가를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목적은 까맣게 잊고 서랍의 내용물 하나하나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그것에 깃든 기억을 새삼스레 되짚어본다. 그렇게 길을 잃고 문장을 이어가다 보면 때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거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네. 방 청소하다 보면 세워라 내워라 딴 길로 너무 많이 새는데 글쓰기도 그렇구나. 네. 김보희 대표님도 좋은 구절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읽어주세요. 저는 좋은 구절보다 네.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저도 작가님들을 옆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작가님들이 공통적으로 글 쓸 때 아무래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악몽을 많이 꾸시거든요. 네네. 근데 최준영 작가님도 악몽을 꾸신다. 막 높은 곳에 떨어진다는 뭐 그거죠. 네, 멋진 내가 나타난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작가님들 정말 다 똑같구나. 너무 힘드시겠다. 그래서 저희 작가님들한테도 얘기를 해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작가들한테 선물 줘도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안 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만 늘어날 뿐이다. 그 얘기가 되게 공감이 많이 되실 텐데 우리 함석영 마케터님께서는 이 책 읽으시면서 어떤 새해 다짐을 그럼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일단은 어렸을 때는 계획을 참 많이 세우고 네. 그리고 계획을 못 지켜서 괴로워하는 어린이였는데 저도 완전히 전형적인 제이 아직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완전한 피가 되어서 그래요? 예, 거의 즉흥의 삶을 살고 있는데 네.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항상 그 목표에 삶이 휘둘리는 기분도 들고 그걸 지킨다고 해서 정작 중요한 건 또 못 지키게 되기도 하고 해서 제일 이제 게으른 완벽주의 같은 게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콤플렉스처럼 있거든요. 뭔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안 됐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갖춰지지 않으면 계속
미루고 또 미루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 한 해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간단하게 이룰 수 있으면서도 중요한 것들을 하나 두 개씩 한번 세워보니까 네. 일단은 가족과 식사를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약속을 잡아서 이제 밥을 같이 먹게 되고 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이랑 또 밥을 한번 먹는 거. 그리고 장모님 댁에도 한번 놀러 가서 밥을 먹는 거. 그런 것들을 먼저 한번 해보고 또 운동을 주 3회를 주 3회 많은데요. 무리입니다. 좀 줄여보세요. 네, 주 3회를 등록하고 네. 이제 그 중에 한 번을 가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면서 네. 좀 잘하는 척하고 싶은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 올해 계획들이 굉장히 평범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면. 뭐 운동이나 전 출판 마케터이지만 정작 책을 네. 많이는 사지만 많이 읽지 못하거든요. 수줍은 고백인데요. 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책 다 엄청 많이 읽으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뉴스레터도 읽은 책이 아니라 산 책으로 쓰고 계세요. 저는 항상 마케터이다 보니 네. 독자님들이 왜 이 책을 샀을까를 궁금해하는 게 제 직업이기도 해서 네. 사고 싶은 책이 있으면 일단 사서 네. 읽지 못하더라도 꼭 사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세입니다. 예. 책 많이 사시라고 예. 네,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진짜 저는 올해는 많은 분들이 책 많이 사서 출판업계가 좀 활활 지금 이제 증시처럼 정말 활활 좀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보희 대표님의 올해 계획은? 네. 네. 저는 아까 마음을 다해 대충이었잖아요. 그래서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게 잠깐만, 그건 법적으로 우리가 다 주 5일, 거의 주 7일 근무하고 계시는군요. 그랬었어요. 퇴근, 네. 제가 지금 저희 집 거실에서 책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 출퇴근도 불분명하고, 주말에도 뭔가 일을 네네. 하고 있고, 그래서 주 5일 8시간 근무를 네. 하는 걸 목표로 삼아서, 지금 한 달 정도 해봤는데 네. 그래서 한 70-80% 지킨 것 같아요. 분리가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또 책임, 또 대표라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일은 맞춰야 되니까. 그래도 좀 시간을 내서 네, 마음을 다하는 건 이미 되잖아요. 혼자 네.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대충 넘기겠다기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주의 네. 네, 이런 걸 조금 벗어나고 싶다 해서 네, 주 5일제가 저희 목표입니다. 제가 도움이 되는 책 연구에 이제 올해 새해 다짐을 하는 이 시점에서 다짐을 했고 수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책 2권을 소개받았는데 다음은 또 어떤 책을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아직 정하진 않으셨죠? 네. 혹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주제 있을까요? 3월에 뵙는 거잖아요. 네. 새 학기 이런 뻔한 거 말고 좀 재밌는 참신한 주제를 한번 생각을 갑자기 부담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네. 저한테 미루지 마시고 두분 연구위원님께서 좋은 주제를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열심히 굴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함석영 마케터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그러는데 어떤 곡 들고 오셨어요? 저는 장들레님의 우리들의 가능성이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요 장들레 가수분이 목소리가 얼핏 들으면 동요 같기도 하고 되게 순수한데 이분의 노래 자체가 정말 한 사람의 가능성을 응원한다는 노래거든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다른 사람을 응원하면서도 본인까지 응원하게 되는 가사인 것 같아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 같이 2026년을 네. 스스로 이제 응원을 하듯 이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행운을 빌고 또 우리들의 가능성을 또 이렇게 열어주시는 곡들로 또 이렇게 꾸려주셨습니다. 도움이 되는 책 연구회 터틀넥 프레스 김보희 대표, 부키출판사 함석영 마케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달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